자, 자동화와 그에 따른 노동력의 진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상 한번 해봐라. 야, 10명 중에 이 7명이에요. 근데 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됩니다. 만약에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내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더 뭐 하겠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믿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An economy,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if절이 나오면서 if you gave pink slips to more than half the labor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절반 이상의 핑크 슬립이라고 하면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절반 정도의 노동력에게 제공하는 그런 경제가 유지될 거라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지만 이게 바로 The Industrial Revolution did, 산업혁명이 했던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did라는 동사는 사실 앞에서 요 해고 통지서 주는 행위를 받아주는 동사인 거예요. The workforce of the early 19th century.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공장 절반한테 다 이제 노동자들한테 해고 통지를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200년 전쯤에 자, 이 70%의 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날의 오토메이션, 이 자동화가 다 제거해 버린 거죠. 1% 남겨놓고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대체했죠. 분사입니다. With machines. 기계로 그걸 대체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지만 문장 끊기는 속도가 참 좋죠. 이 삽입이나 순서 배열로 딱 적당하죠. 자, 이런 어떻게 된 직장인들입니까?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입니다. displaced 된 사람들이죠. did not sit idle. 어떻게 돼 있어? 한가롭게 앉아 있지 않았죠. 대신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앉아 있지 않아. 이 자동화가 created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in entirely new fields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또 엄청나게 창출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왜 문장이 두 개죠? 이 같은 문장이 왜 두 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thos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once farmed, 농업을 짓던 그런 사람들이 were now manning the factories.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man 뒤에 장소 붙으면 일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장에서. 근데 어떤 공장? That manufactured, 제조하는 거죠. 농기구들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파생되는 다른 산업에 이제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since then, 그때 이후로 wave upon wave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이은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도 좀 특이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뭐 수리공이라든지 또는 뭐 식품화학자라든지 사진작가라든지 뭐 웹디자이너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기반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해고만 시킨 게 아니라 어떤 진화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are doing jobs,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 1800년대의 농부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 생겨났구나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괜찮죠? 이 정도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투랑 부러움, 여러분들 차이점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역설적이게 설명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것들은요 불타오르게 한대요. 무엇을? envy, 부러움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쟤는 왜 유명하지? 쟤는 왜 예쁘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여러분들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부럽잖아요. 아닌가요? 자, 근데 it is often confused. 종종 혼동이 되는 거야. 뭐랑? 질투랑. 키워드가 나오네요. envy랑 jealousy랑 두 개가 혼동이 된대요. 자, 근데 왜 혼동이 되나 봤더니 이
physical reaction이 일단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러움의 대상은 is a thing 사물이래요. 뭐 예를 들면 지위나 돈이나 건강 이런 거 우리가 부럽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 질투의 대상은요 is the behavior of the third person 제3자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질투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한 문장이 더 있네. 이 부러움은 두 사람이 필요한데 젤러시는요 세 명이 필요하대요.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자 봐요. 피터가 질투를 느껴요 샘에게. 왜냐하면 왜 질투를 느끼나 봤더니 되게 예쁜 여자애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놈한테 전화를 걸기 때문이래요. 다시 한 번 더. 피터가 옆집에 예쁜 여자가 자기가 아니라 샘한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삼각관계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있는데 나 얘 좋아하는데 얘는 얘한테 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이씨 짜증나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7번에서 한번 끊고 갑니다.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부러움을 가질 때 우리가 direct resentment라고 했으니까 불쾌감을 향하게 한대요. Toward those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are most similar to us in age, career, res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나 경력이나 나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한테 우리가 부러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막 수천 년 전에 막 수백 년 전의 사업가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부러워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우리는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백만장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부호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작가로서 저는요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매니저나 치과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데 but other writers 이게 중요하죠. 내가 작가기 때문에 난 다른 작가를 부러워하지 뭐 의사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as a CEO 만약에 네가 사장이라면 당신은요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as a supermodel 모델로서는 네가 성공한 모델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도자기 굽는 사람, 그러니까 뭐 기술자들은 기술자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은 사물이고 질투는 제3자의 행동이고 부러움은 두 사람, 질투는 세 사람이 필요하고 부러움은 비슷한 사람한테 이제 불쾌감을 느낀다. 뭐 이런 특이함이 있죠. 그러니까 jealousy는 3명 필요하고 뭐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는데 부러움은요 2명이 필요하는데 비슷한 사람들한테 좀 짜증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 역설적이죠. 그렇죠? 요거 잘 정리하셔. 이거는 무조건 내용이죠. 내용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